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또 한 주가 또 빠르게 지나갔어요. 점점 음, 연말로. 부쩍 겨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 주였는데요. 음, 저는 조만간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하나 있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랑 할 일이 있으니까 막 음, 딴짓하고 싶잖아요. 원래 책도 그렇죠. 읽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막 진짜 하다못해 청소까지 하고 싶어지는 그런 두 생각의 충돌과 함께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고 싶은 딴짓이 글쓰기랑 책 읽기라니 너무 생산적인 딴짓이 아닌가 싶은데요. 음. 저희는 지난 편에 그 스트레스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다. 요새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녹음하고 난 이후로 이번 주도 또 엄청 스트레스가 음. 음 안 너무 많아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법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스트레스 다스리는 법이 안 먹히는 한 주를 저는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음. 음. 이번 그래서 주 음. 연말로 갈수록 힘든 게 많긴 한데 그래도 힘내서 11월, 12월을 잘 넘겨 보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다짐에 힘듦이 되게 묻어나는데요. 아마 목소리에서 좀 많이들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얼른 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음. 그런데요. 네. 그런 좀 힘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되게 연말을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사실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해야 될 일도 너무 많은 것 같고 맞아요. 아쉬움도 많은 그런 연말일 텐데 음.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독립서점입니다. 음.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의 유형 중 하나가 독립서점인데요. 음. 특히 최근에 제가 제주도에 갔다 왔던 것도 사실은 시작은 독립서점에서 제가 며칠 동안 일일 책방지기로 서점을 지킬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행을 결정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어서 그 책방지기를 마치고 뭐 제주나 부산이나 이어서 좀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독립서점도 포함해서 다양한 동네 책방들 을 좀 다녀봤기 때문에 그중에서 음. 독립서점에 좁혀서 좀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음. 싶었습니다. 음. 독립서점 저도 진짜 좋아하는 공간이고 저도 여행 가면 꼭 그 동네에 독립서점 가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번 편도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에피타이저는 독립서점과 비슷하게 좀 유명하거나 대기업 느낌은 좀 아닌데 소소한 그 손맛이 좀 느껴지는 음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골랐거든요. 음. 근데 문득 최근에 제가 선물 받아서 마셔보게 된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강릉 커피 포터라는 맥주가 떠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술을 먼저 결정을 해서 음. 이 강릉 커피 포터를 공개를 합니다. 아.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술이잖아요. 마셔보지 음. 않아도 맛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메뉴보다 술 먼저 나오는 게 이해가 돼요, 버드나무 브루어리라면. 음. 맞아요. 그리고 버드나무 브루어리가 워낙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책맥을 맞아요. 일찌감치 시작했던 음. 양조장이기 때문에 떠오르기도 했었어요. 음. 음.
이 포터라고 하는 게 '맥주가 맞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두운 색의 메가를 활용한 영국의 완전 정통 오리지널 맥주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맥주 스타일 음. 중에 되게 원조격의 맥주 스타일이거든요. 어. 이 버드나무 브루어리는 강릉에 위치해 있는데 강릉에서 또 커피가 워낙 유명하고 커피 축제도 하고 커피 거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음. 커피를 부재료로 사용해서 이번 맥주를 만들었더라고요. 음. 네, 선물 딱 택배가 오자마자 아침에 바로 뜯어서 저는 먹었는데 이게 아침부터. 예. 딱 음. 마시면서도 '맥주인가 아니면 되게 진한 커피인가?' 이게 되게 헷갈릴 만큼 음. 커피의 존재감이 되게 강하게 느껴졌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맥주만 마시기보다는 안주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떠올렸던 안주 중에서 손으로 만들어야 제맛이 나는 꽈배기를 오늘 에피타이저로 고르려고 합니다. 음. 아마 하나님이 또는 뭐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이 '샘님이 꽈배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아마 샌님의 입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못했던 메뉴인 것 같아요. 이 음. 샌님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단 디저트의 대명사잖아요. 맞아요. 그 설탕 음. 범벅의 맞아요. 꽈배기는 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좋아할 간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음. 이 맥주와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 선물 받은 것 중에 남아 있는 병들은 꼭 꽈배기 같은 달달한 디저트랑 먹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 달콤한 꽈배기 한 입이랑 쌉쌀하면서 되게 묵직한 이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강릉 커피포터 한 잔이면 겨울이 별로 두렵지 않게 책을 읽으면서 보낼 수도 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음. 샌님에게 겨울이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는 존재라니 저는 포터라고 하는 스타일의 맥주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 꽈배기랑 함께라면 '커피 들어간 건데 뭔들 안 맛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샌님이 겨울을 안 무섭게 만들어 주는 존재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흥미가 갑니다. 음. 예,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좋아하는 책을 보면서 꽈배기 같이 먹는 그런 장면이 상상되는데 너무 행복한 장면이네요. 오늘 음. 주제랑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럼 메인으로 오늘 독립서점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독립서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독립서점이 뭔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아시는 음. 분들도 워낙 또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음. 오랜만에 정의로 시작을 해 봅니다. 위키백과에서 독립서점을 찾아보니까 대규모 자본이나 큰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작은 서점을 의미한다라고 위키백과는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 독립서점 중에서는 정말 그냥 딱 '규모만 중요하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음. 기성 출판사들이 아닌 좀 개인 아니면 정말 작은 소규모의 독립 출판사들이 펴낸 독립 출판물을 취급하는 곳이 많은 편이에요. 이게 음.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하는 책이랑 독립 출판물을 같이 파는 뭐 동네 책방, 독립 서점도 있고 독립 서점 중에 어떤 곳들은 아예 독립 출판물만 팝니다 하는 곳들도 음. 꽤 있죠. 음. 이게 위키백과도 얘기하듯이 서점 주인의 취향이 되게 짙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 좀 작은 규모의 책방이다 보니까 음. 뭐 특정 분야로 뭐 소설 전문 뭐 이런 식으로 특화해서 특정 주제만 다루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맞아요. 저는 예전에는 독립서점을 좀 큐레이션 된 책을 파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그 독립 출판물을 취급하는 그곳이 저는 더 '독립서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물론
이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갖고 있는 서점이 대부분이긴 하죠, 저희가 알고 있는 독립 서점은. 음 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전까지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 "한국인들이 책 진짜 안 사고 안 읽는다." 막 이렇게 할 때도 음. 독립 서점의 수는 일반적인 서점에 비해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했거든요. 음. 물론 인제 아쉽게도 2019 년에 최대치를 찍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이 줄긴 했지만 분명하게도 이 좀 작고 하지만 특별한 독립 음. 서점에 대한 관심들은 좀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 같고 점점 커지는 부분도 있어 보여요. 굉장히 많이 사랑받는 독립 서점들도 꽤 생겼고. 음. 그래서 이제 오늘 후반부에는 저랑 하나님이 좋아했던 '가 봤는데 진짜 좋더라.' 하는 독립 서점들도 음. 좀 소개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좀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음. 사실 "책 읽는 사람이 없다. 출판업의 위기다." 이런 말은 저희 어릴 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맞아요. 음. '책을 요즘 진짜 많이 읽는다.' 이랬던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진짜 어릴 때 TV에서 했던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맞아요. 이 프로를 기억하면 아마 동년배 일가족이 있을 텐데 그렇겠죠. 그때도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책 읽는 시민 찾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음. 그럼에도 좀 꾸준히 독립서점을 이곳저곳으로 저는 많이 다녀봤는데 독립서점만큼은 이게 '다른 서점이랑 비교했을 때 좀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실제로 가 보면 되게 대형 서점보다 면적이 되게 좁으니까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음. 있지만 사람이 꽤 많아서 북적북적하는 느낌도 받을 때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음. 사실 대형 서점을 똑같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매장들을 가 보면 예전에 비해서 사람이 좀 많이 줄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음. '독립서점은 오히려 어느 정도 발길이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일까? 왜 사람들이 독립서점을 찾을까?'를 이야기해 보면 이 '독립서점들의 매력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독립서점을 찾는 이유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 보자면 기성 출판사에서 나온 베스트셀러들도 파는 곳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제일 먼저 '독립 출판물을 볼 수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꼽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대형 출판사들이랑 계약을 해서 분업을 통해서 회사가 만들어지는 보통의 저희가 만나는 일반적인 책이랑 다르게 사실 음. 개인이 또는 소규모 1인 출판사 요런 곳에서 만들어진 책들 같은 경우는 어설픈 부분도 꽤 있을 테고 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인다.'라는 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좀 크래프트 느낌의 책 그리고 쪼끔 더 출판사랑 계약한 책에 비해 솔직한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굉장히 그 음. 독립 출판물의 매력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음. 이게 아무래도 기존 책 출판사랑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책들은 잘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음. 이야기를 다듬기도 하고 좀 포장하게 되기도 하고 저자가 하려는 이야기도 좀 필터링이 안전한 형태로 필터링이 좀 될 거잖아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필터링 과정이 없는 독립 출판물이 더 개성을 강하게 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음. 이게 가끔 특별전 같은 식으로 요즘은 또 독립 출판물 워낙 좋아하시기도 하고 독립 출판물로 시작해서 아예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보니까 대형 서점에서 이벤트로 독립 출판 기획전 요런 걸 하기도 하는데 음.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책을 독립 서점에 가면 그때그때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음. 기회가 되면 꼭 들러보는 편이에요. 음. 음. 맞아요. 저도 이게 독립 서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독립 출판물이. 음. 저는 독립 출판물의 매력에 빠지게 된 계기가 샌님이었는데 독립 출판물만의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대형 출판사에서 한 게 아니니까 필터링이 없다."라는 말을 쪼끔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약간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엄청 딥하다든지 엄청 음음. 엉뚱하다든지 이런 책은 실은 메이저에서 나오기가 좀 힘들 텐데 그런 음. 책을 골라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되게 진짜 딥한 것들 되게 많죠. 사실 그 맞아. 독립 출판으로 시작해서 제일 히트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게 최근에 사실 세상을 떠나서 되게 안타깝긴 한데 음. 작가분이 그 죽고 음.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맞아요. 그 책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죠. 되게 어두운 주제인데 그걸 되게 담아내면서 맞아요. 사실 그런 책들 우울증에 대한 투병기를 다룬 책들이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음. 독립출판물이니까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맞아요. 음. 사실 하나님도 얼마 전에 저한테 깜짝 선물로 음. 독립서점에서 고른 책을 보내주신 적도 있었는데 맞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독립서점을 찾는지도 궁금하네요. 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 여행을 가면 꼭 독립서점을 들르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음. 근데 당연히 책을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 저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제가 그 얘기하는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특정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책을 사랑하는 사람? 약간 책을 음. 좋아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은 엄청 막 실용서만 읽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근데 그런 실용서 이외의 책 같은 것도 그냥 책이라고 하는 장르의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는 사람을 음. 그러니까 만난다기보다는 뭔가 그 사람이랑 상호작용하는 건 아니니까 만난다기보다는 음.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요새 실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맞아요. 사람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대형 서점에 가도 실은 뭐 "책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약간 그것하고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독립서점을 찾는 사람들은. 음. 그래서 뭐 당연히 독립서점에 가면 그 책방을 만든 사장님의 책에 대한 애정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 책방을 찾은 사람들의 책에 대한 애정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책방이 딱 음. 그런 곳이어서 또 특히 독립 책방이 그런 곳이어서 그 공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랑 뭘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뭐 책을 고르고 뭐 책에 대해서 대화하고 사장님이랑 대화하고 이런 걸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는 거 보기만 해도 저는 되게 '힐링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음. 그리고 또 그런 공간이 좀 '오래오래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책도 저는 독립서점 가면 책 되게 많이 사 옵니다. 어. 저는 실은 종이책을 잘 안 사려고 노력을 하는데 특히 대형 서점에서는 안 삽니다. 안 사고 근데 종이책으로도 '꼭 소장하고 싶다.' 이런 책들이 좀 있잖아요. 음. 그런 책들은 이제 기억해 뒀다가 독립서점에 갈 일이 있으면 그때 막 이렇게 왕창 사 오고 이런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그렇겠네요. 이런 또 독립서점에 애정을 갖고 있으면 응원하는 음. 마음도 드니까 저도 맞아요. 사실 '대형 서점 가면 간 김에 책 한 권은 사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뭐 독립서점뿐만 아니라 동네 책방에 갔을 때는 '들어간 음. 이상 책을 한 권은 찾아서 맞아요. 사 맞아요. 와야지.'라는 생각을 음.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이에요, 음. 응원하는 마음. 맞아요. 음. 그리고 또 요즘에는 대형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나 막 인기 작가분들의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가끔 그 동네 책방 버전으로 나오는 커버들이 있어서
음. 국내 책방 에디션 요렇게 아예 나오는 것들이 맞아요. 있어서 음. 그런 것도 사는 재미가 있어서 이왕 살 음. 거라면 '우리 동네에 있는 다른 책방에서 사는 게 좀 대형 음. 서점보다 낫지 않을까?' 그런 맞아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음. 진짜 그리고 또 이 독립서점이 아까 그 위키백과 정의에서도 그랬지만 그 음. 사장님 서점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음. 뭐 직원분들의 취향이 그 책을 진열하거나 서가를 꾸리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티가 많이 나잖아요, 큐레이션도 음. 그렇고. 맞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독립서점을 정의할 때 그 도서 표준분류법에 따르지 않는 진열을 하고 있다라는 걸 특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음.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음. 생각해 그렇네요. 보면 대형 서점에 가면 도서관이랑 맞아요. 비슷하게 표준분류법에 따라 책을 그렇죠, 진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아. 독립서점은 그냥 각 서점의 특징이 되게 강하죠. 그렇죠. 음. 맞아요. 그래서 고런 또 되게 신기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음. 주제나 테마에 따라서 막 묶어 두기도 하고 그때그때 또 시의성에 맞는 주제로 서가를 꾸리기도 하시고 음. 아니면 막 책방지기의 추천 큐레이션 요런 것들로만 아예 운영되는 서점들도 있고 진짜 정말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면서 책 종류도 정말 많지 않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큐레이션만으로 음. 운영하는 곳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 책방지기랑 내 취향이 되게 비슷하다. 그러면 음. 매번 약간 좋은 책 추천받는 느낌으로 음. '자주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이 큐레이션이 정말 독립 책방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계기가 제가 이번에 광주에 놀러 갔을 때 "이것은 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서점에 갔었어요. 그게 독립 어. 책방인데 어. 어 이게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광주답다.'라고 생각한 서점이었거든요. 음. 음. 인권, 뭐 여성학, 노동 막 이런 종류의 책이 정말 그런 종류의 책만 잘 큐레이션 해 놓으셨더라고요. 어. 저는 그동안 실은 책방에 다니면서 독립서점에 다니면서 큐레이션에 대해서 실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서점이 너무 잘 해 놓으셔서 되게 '큐레이션이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좀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곳에서 뭐 분위기 이런 것도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아마 다른 서점에서 봤으면 되게 별로 이렇게 흥미 없이 지나갔을 것 같은 주제의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음. 서점 분위기 같은 것도 왜 제가 그동안 갔던 독립서점은 되게 밝은 분위기의 약간 정말 작은 동네의 독립서점 이런 분위기의 독립서점들이 많았는데 약간 어두운 분위기에 엄청 노래 같은 것도 굉장히 차분하고 그다음에 조명도 엄청 차분하고 음. 이렇게 뭐냐 조용하고 이래 가지고 되게 그 큐레이션된 주제에 더 되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내가 이런 장르의 책을 읽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저는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책을 거기 들어가서 하나 사 왔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렇게 큐레이션 잘 해 놓으면 내가 별로 관심 없던 분야에 흥미가 생겨서 책을 사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네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음. 이런 독특한 큐레이션들이 진짜 독립서점에 방문하는 재미에서 되게 큰 차지를 하는 것 맞아요. 저는 막 이런 큐레이션, 주제에 맞는 책방 또는 책방지기가 집중하고 있는 테마가 뭐냐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그거랑은 음. 조금 다르게 책을 컬러별로 모아 놓은 경우도 봤었거든요. 음. 네. 어딘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렇게 찍어 그러게요. 놓는 예쁘게 써요. 음. 음.
어떻게 보면 주제 상관없이 그냥 컬러만으로 책을 모아 놓으면 '책을 못 고를 음. 것 같아. 되게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뭐 독립서점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형 서점처럼 뭐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책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애초에 아니기도 하고 음. 음. 그렇다 보니 약간 보물찾기 느낌으로 그냥 음. 쭉 책을 둘러보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책을 하나 또 그러게요. 발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음. 좀 들었어요. 맞아요. 아 책에서 표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음. 저는 표지 예쁘면 책 읽고 싶어지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책을 컬러별로 진열해 놓은 것도 뭔가 책에게 흥미를 갖기 위한 굉장히 좋은 장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음. 또 독립서점의 매력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마 독립서점들이 운영하실 것 같은데 서점의 특징을 담은 블라인드 북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음. 어느 책방은 뭐 자기 책방에 뭐 특화된 주제의 책을 블라인드 북으로 내놓기도 하고 뭐 어느 책방은 키워드만 이렇게 표시해서 블라인드 북으로 만들기도 음. 하고 뭐 나이와 관련된 책을 블라인드 책으로 만드는 곳도 되게 많죠. 음. 제가 처음으로 블라인드 북을 접한 곳은 부산의 우연한 서점이라고 하는 독립 책방이었는데 음. 샌님하고 같이 갔던 게 아마 처음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 음. 음 거기에서 나이 책을 갈 때마다 사는 것 같아요. 음. 그 이후로도 부산에 가면 광안해변에 있어 가지고 또 접근성도 맞아요. 괜찮아 가지고 음. 부산에 가면 꼭 들러서 이제 그 나이에 책을 사게 돼서 좀 많이 나이와 관련된 책을 좀 많이 모은 것 같아요. 적어도 음. 3 개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이게 또 나이는 오픈되어 있는 정보잖아요, 타인에 대해서도. 음. 그래서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선물로도 독립서점에서 선물로 책 고르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저도 음. 종종 하는데 음. 군산에서 저희가 우연한 음. 서점 부산에서는 그 나이 책을 봤다면 맞아요. 음. 군산에서는 심리 서점 쓰담이라는 곳에서 생일 음. 책을 팔아서 날짜가 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랑 친구에게 선물했던 기억이 나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음. 음. 이런 다양한 이유로 그런 매력을 느껴서 독립서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마 끊이지 않고 계속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음. 저나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래도 독립서점을 가 왔으니까 음. 좀 인상 깊었던 뭐 앞서서도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긴 했지만 인상 깊었던 음. 독립서점들을 좀 소개를 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음. 음. 이게 사실 그동안 갔던 많은 독립서점들 가운데 몇 군데를 딱 고른다는 게 너무 힘든 결정이기는 했는데 음.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맞아요. 용기가 필요한 선택입니다. 예. 음. 포기해야 되는 소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음. 일단 저는 저한테 인생 첫 독립서점이었던 곳 그리고 음. 그런 독립 출판물을 처음 만나게 해준 곳인 서울 용산구에 있는 별책부록을 소개하고 싶어요. 일단 서점 음.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음. 대 네네네. 음 음. 대부분의 독립서점이 그렇듯이 여기도 사실 규모가 큰 서점은 아니에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다양한 독립 출판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독립 출판물이라는 존재를 알고 '독립서점에 가서 한번 어떤 책들이 있는지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여기였기도 했고 음. 그리고 실제로 저는 여기서 독립출판으로 책 만들기 클래스를 듣고 실제 제 책을 독립출판으로 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음. 더더욱 애착이 좀 깊은 서점이에요. 맞아요. 샌님 독립출판 클래스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때가 떠오르는데 되게 재밌어 보였고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음. 생각해 보면 이런 책
책과 관련된 클래스 뭐 혹은 작가의 만남 이런 책과 관련된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독립서점에 많이 방문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한 이벤트나 클래스 요런 게 꽤 음. 있는 편이죠. 아무래도 음. 동네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좀 그런 음. 사랑방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 음.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은 이후북스인데요. 음. 여기는 서울 망원동하고 제주 시내에 두 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주점에서는 종종 그 일일 책방지기를 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거든요. 음.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 책방지기가 되어서 제주에서 사흘을 좀 지내보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음. 오늘 저희가 독립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맞아요. 아닐까. 음. 이후북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음. 여기도 되게 다양한 독립 출판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둘러보는 좀 재미가 있고 제주점 음. 같은 경우에는 제주 시내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음. 그리고 이 서점이 있는 골목에 유명한 소품샵이나 그런 문구점, 좀 음. 독특한 문구류를 파는 그런 문구점, 카페 이런 것들이 되게 같이 있어서 제주 음. 여행할 때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제가 책방지기로 있어 보니까 외국인 분들도 꽤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신기하다. 음. 사실 망원동이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가 보진 못했지만 제주점에 비해 훨씬 좀 큰 규모로 되게 다양한 책들을 독립출판으로 나온 책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망원동 산책하실 때 한번 들러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책방지기 일일 책방지기 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재밌는 이벤트인 것 같아요. 저 진짜 꼭 해 보고 싶어요. 음. 진짜 추천합니다. 이게 음. 뭐 한 달치 정도를 음. 저도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12월 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음. 이틀 또는 3일 정도로 좀 짧게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이후북스 또는 이후북스 제주점 계정을 통해서 보고 계시다가 신청받을 때 딱 신청하셔 가지고 음. 다녀오시면 정말 좀 특별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하나님은 또 어떤 독립서점을 추천하시나요? 음. 제가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독립 서점은 제가 막 엄청 많이 방문해 본 곳은 아니지만 약간 의무감과 애정을 담아서 소개하고 싶은 곳 음. 과학책방 갈다를 소개합니다. 제가 음. 전공이 과학이어 가지고요. 과학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과학 독립 서점이다.' 못 참죠. 음. 당연히 별로 없는데 이곳은 그 책을 사랑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라서 더 의미가 특별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서점을 만드신 분들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중에 제가 소개하기도 했었던 그 전국구적인 네임드 과학자분이시죠. 김상욱 교수님. 또 창립 멤버 중 한 분이셔 가지고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셔서 또 되게 저한테 특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음. 저는 거기 한번 가 보고 '과학 관련 책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과학책이라고 하면 약간 전공서 같은 책이 많이들 떠오르실 텐데 그런 거 음. 말고 쉽고 재밌게 혹은 아이들을 겨냥해서 쓴 교양서 이런 것도 진짜 많더라고요. 음. 그리고 과학 책방에서 이벤트 같은 것도 아까 많이 한다 요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갈다에서도 코스모스 무슨 무슨 책인지 다들 아시죠? 이 코스모스가 이 책 되게 두껍고 어렵고 이래 가지고 음. 혼자 읽기 좀 어렵잖아요. 이런 어려운 책 같이 읽기 클래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요.
요새는 취미로 과학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가 보시면 되게 반할 것 같아요. 왠지 영업이 돼 음. 버렸네요. 네.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저랑은. 어 과학 독립서점이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인데 음. 음. 아마 과학 책방이겠죠. 독립 출판물로 과학에 관한 책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되게 '신기하고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문과생이었던 저한테는 사실 과학이 되게 어려운 동시에 딱딱할 것 같은 주제여서 이렇게 막 음. 선뜻 책을 골라서 읽게 되진 않는데 이런 공간에 음. 방문하면 또 그중에서 흥미로운 책들을 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 보고 음. 싶긴 하네요. 네. 삼청동에 있거든요. 삼청동 산책 가실 때 한 번씩 네 음. 방문해 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음. 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곳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이 서점은 제가 왜 이게 제가 그동안 갔던 여러 독립 서점들 중에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제가 독립 서점에 가서 가장 많은 돈을 쓰고 나온 서점이기 때문에 소개해야겠다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만큼 제 취향의 책이 많았다라는 소리겠죠. 음. 음. 광주의 책과생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와 진짜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이제 책과 생활이라고 하는 서점에 딱 이제 문을 열고 딱 한 발자국 들어갔어요. 그럼 바로 그 문 바로 앞에 매대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매대 앞에 이제 한 발자국 들어가서 매대 앞에 서서 거기서 이제 이 책 저 책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거기서 진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바로 선 그 자리에서만 6 권의 책을 골랐거든요. 음. 진짜 잡는 책마다 되게 다 읽고 싶은 책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장님하고 진짜 비슷한 취향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주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서점의 이름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약간 나 혹은 나의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특히 독립 출판물들이 많아서 뭔가 그 각 책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혹은 비슷한 생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내가 읽을 것도 많이 사고 뭐 선물용도 사고 막 이러고 하다 보니까 20만 원 가까이 독립서점에서 샀더라고요. 저는 광주에 여행하러 간 거였는데 그 여행자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책을 그만큼 고른 곳이어서 저한테 좀 특별한 서점이라 네 소개해 드리고 음. 싶었습니다. 아 맞아요. 사실 여행지에서 책을 산다는 게 이게 짐이 너무 늘어나니까 맞아요. 선뜻 하기가 어려운 선택인데 20만 음 원이라니 진짜 '대단한 곳이구나.' 맞아요. 음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해 줬던 책이 아마 여기에서 오지 않았나 맞아요. 싶거든요. 맞아요. 음. 찾아봤더니 2016 년부터 하셨던 곳이더라고요. 어 굉장히 역사가 긴 편의 독립서점. 그러게요. 여행지에서 만난 서점이라고 하니까 사실 독립서점을 '안 가 봤는데 한번 가 볼까?'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여행지이거든요. 그쵸. 사실 맞아요. 그렇다 보니 또 생각난 게 제가 직전 부산 제주에서 이제 책방지기 마치고 좀 여행하고 부산으로 넘어갔었는데 그 부산 여행 중에 음. 우연하게 방문하게 된 독립서점이 있어요. 근데 여긴 특이하게 음. 무인으로 운영하는 독립서점이거든요. 오. 무인으로 서점이 운영이 되는군요. 네. 밤산 책방이라는 이름의 무인 음. 독립서점이었는데 여기도 아까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우연한 서점이랑 비슷하게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있어요. 음. 이게 전 독립서점 정말 많이 가 봤는데도 일단 무인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음. 음. 근데 진짜 그 즈음에 또 독립서점을 많이 가면 보통 이 책방에 있는 게 다른 책방에 가도 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음.
여기는 진짜 본 적이 없었던 독립 출판물들도 꽤 있었고 뭐 음. 취향이나 감성 이런 것들이 이분이 산책하다가 뭔가 퇴근하다가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느껴서 그런 위로가 되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어. 그래서인지 그 처가에 골라져 있는 책들의 감성이 되게 잘 맞아서 좀 음. 즐겁게 구경을 했고, 무인이긴 한데 안내도 굉장히 자세하고 음. 바코드도 잘 붙어 있고 해서 계산도 되게 쉽게 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음. 그런 책방이었습니다. 이게 음. 진짜 이름이 밤산책방인데 음. 밤늦게까지 산책하는 느낌으로 '밤 산책하는 느낌으로 책 사러 갈 수 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좀 특별한 서점이었어요. 너무 좋네요. 밤에 야근하고 집에 터덜터덜 돌아오는 그 와중에 서점에 들려서 막 뭘 술을 마신다거나 뭘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점에 들려서 책을 음. 사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너무 로맨틱한데요. 맞아요. 음. 약간 영혼의 허기를 달래는 느낌으로 그러게요. 책을 고를 수 있죠. 음. 네. 오늘 또 독립서점에 대한 애정을 담아 다양한 이야기를 또 나눠 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독립서점을 찾는 마음이 뭔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음.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특별한 점인 것 같아서 그 포커스에 맞춰서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이 콘서트를 찾는 마음으로 그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음. 사랑이 좋으시네요. 충만해져서 나올 수 있어요. 음. 맞아요. 저도 책방지기를 하다 보니까 그 책에 음. 둘러싸여 있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책을 좋아하는 음. 사람이라면 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맞아요. 좋았죠. 음. 네. 저는 어 약간 보물찾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른 서점에 비해 특히 독립서점이. 그렇죠. 그래서 왠지 취향의 조각이나 내 관심사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보물찾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독립서점을 음. 찾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며 고렇게 정리해 음.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독립서점의 존재의 가장 큰 이유겠죠. 음 보물찾기. 음. 맞아요. 음.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 얘기 들어보시고 여기저기 독립서점에서 좋은 보물을 많이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디저트로는 원래부터 독립서점의 매력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아니면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네.'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사이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음. 동네 서점이라는 사이트예요. 음. 정확하게는 그 URL 주소창에 bookshopmap.com이라는 주소를 쓰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음. 이게 근데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동네 서점 지도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음. 예, 똑같은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이 인스타그램에 북샵맵이라는 계정을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이런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가 핵심이냐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독립서점을 포함한 동네 서점들을 지도나 목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동네 근처, 아니면 뭐 여행을 가거나 업무 상 내가 방문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어떤 뭐 괜찮은 서점들이 동네 서점들이 있는지 이런 걸 좀 미리 살펴보실 수가 있고, 검색을 하실 때 필터로 독립서점만 찾으실 수도 있고요. 음. 뭐 커피나 차처럼 앉아서 음료를 같이 판매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도 다 필터로 찾으실 수가 있다 보니까
좀 편하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서점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독립서점 찾을 때 주로 지도 앱에서 독립서점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보곤 했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는 걸 몰랐네요. 음. 샌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저도 방금 검색해 봤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저희 지역 같은 조그만 소도시에도 '독립서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 저는 방금 알았습니다. 음. 굉장히 좋은 편리한 도구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음. 맞아요. 저도 음. 보통 여행 갈 때 많이 쓰다가 오늘 이제 저희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저도 동네를 음. 오랜만에 검색을 해 봤는데 뭐 음. 동네에는 사실 없었지만 근처에 금방 갈 수 있는 지역에 또 꽤 생각보다 많은 독립서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앞마당에 있는 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그러게요. 했던 터라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더더욱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책과 또 특별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동네에 있는 좀 작지만 특별한 공간, 독립서점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원하는 대부분의 모든 책이 갖춰져 있을 것 같은 대형 서점이랑은 또 다른 좀 매력이 있고, 책뿐만이 아니라 어 그걸 운영하시는 분 또는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의 취향까지 만날 수 있는 동네 서점, 독립 서점들에 한번 들러보셔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